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라이트 자서전 이야기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 더 활력 있고 좀 역동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도 좀 이제 그런 역동성이 느껴지면서 이제 좀 더 사업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그럼 이제 고생이 없냐? 아주 이제 충격적인 고생이 좀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까지 나눠도 대략 분량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끝나는 것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그 나이키라는 이름의 회사가 창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장되어 가는 이제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담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필라이트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했던 시점이 1962년이에요. 그때 이제 본인의 나이가 이제 24살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점이 1967년입니다. 5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이때 이제 생각보다 회사 규모는 커졌다. 물론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였고, 제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제가 전에 나눠드렸죠. 필라이트의 주요 이제 그 회사 창업 시점이 1960년대라고 한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이제 창업 시점은 이제 197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략 10년 정도 이제 시대차가 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존슨이 동부 지역의 사무소로 갑자기 이제 급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회사에 이제 새로운 이제 담당자, 이제 필라이트와 거래를 하게 된 새로운 담당자 기탐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빼입고 와서 일본 회사 규모도 커졌고 조금 이제 갑질의 포스 느낌을 풍기면서 더 큰 판매처를 원한다. 이제 사업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고, 이것 때문에 필라이트는 졸지에 이제 동부 지역까지 물론 독점권을 얻기는 했지만 갑자기 사무실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존슨과 이제 약간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게 되었지만 존슨의 이제 그 월급을 올려주었고, 그리고 존슨이 이제 정규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존슨이 서부 지역 이제 산타모니카에 열었던 이 사무소는 이제 그 존 보크라는 이제 필라이트가 새로 채용한 고등학교 육상부 코치 담당자, 이 사람에게 이제 맡기게 됐고, 이제 존슨은 동부 지역으로 가게 됐다. 존슨이 그 적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사무실도 한번 열어봤잖아요. 그 대리점이 소규모 대리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무소를 열기에도 적합자였다. 이걸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시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필라이트는 또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이제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아직 정규 직원은 이제 필라이트의 동생인 여동생 진과 그 존슨, 이 두 사람만 이제 정규직이고, 동업자로서는 이제 바우먼 코치가 있고, 또 이제 바우먼 코치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자쿠아 변호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직원 채용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우먼 코치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소개시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홀리스터라는 이제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그 1화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때 이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홀리스터라는 이제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채용하기로 하는데, 점심을 자기가 사려고 했는데 막상 지갑에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업 규모는 계속 커져가는데 어쨌든 필라이트에게 이제 떨어지는 돈은 여전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업은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홀리스트라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또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요 사람이 좀 중요해요. 또 바우먼 코치가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추천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좀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밥 우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하먼 코치 밑에서 이제 육상 선수로서 활동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멀리뛰기 이제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우승도 많이 했고 재능도 뛰어났고 게다가 이 선수는 뭐 그런 선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앞에 연설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감동 있는 멘트를 많이 막 주면서 행동도 되게 멋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는 이제 그런 선수. 밥 우델이 이제 그런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우연히 이제 어느 대회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나르는 일을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무게 중심을 잃게 되면서 깔리게 됐고 이때 요추를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이제 그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 하반신 마비가 돼 버린 것이죠. 이게 장래가 창창했던 육상 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 우델의 이제 삶을 대하는 자세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이 밥 우델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떻게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면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까지도 하겠다는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이런 이 밥 우델을 이제 바하먼 코치가 이제 주목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신이 아끼고 있던 애 제자가 이렇게 휠체어 신세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필라이트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 청년하고 같이 좀 일해보세요라고 이제 일자리를 제안해 준 겁니다. 필라이트도 원래 이 밥 우델이라는 선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오리건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첫 인상은 좀 약간 좀 의외로 좀 별로였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고를 겪고 나서 어쨌든 아무리 이 밥 우델이라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몸무게가 27kg이 줄었고 그리고 어딘가 얼굴에서도 이제 그 눈물 자국 같은 게 느껴지는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둘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 상태에서 필라이트는 이제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위로해 줄까? 어쨌든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운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던 사람이 위로해 줄까 하다가 그런 거 괜히 그런 말 했다고 오히려 더 어설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바하먼 코치의 제자였으니까 바하먼 코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이 밥 우델이라는 이 청년이 너무 정신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고 꿈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기로 한 그 식당에서도 이 밥 우델이라는 청년은 사고를 당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혼자 그거를 또 장애인용 자동차, 개조된 자동차를 타고 와가지고 식당까지 이제 필라이트보다 먼저 15분 먼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도.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얼마를 부르더라도 이제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당장 자신이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라는 어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뽑기로 작정을 하고 한 달에 $400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밥 우델이라는 사람이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밥 우델이라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곧바로 소매점 하나를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대에 부응해서 이 밥 우델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소매점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존슨이 열었던 곳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포틀랜드 근처 그 동쪽 부근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소매점 하나 또 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밥 우델이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밥 우델이 또 이제 정규직 직원이 또 되었다. 조금씩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이제 바하먼 코치가 이제 또 대단한 일을 또 해냅니다. 계속 육상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일본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에게 제안을 합니다. 밑에 깔창이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데 밑에 바닥 부분이 자꾸 녹아내린다. 이거를 그냥 가운데 있는 창이랑 층이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바닥 부분을 아예 하나를 합쳐서 더 이제 단단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요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그 일본 회사에서 그 이제 신발 샘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신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를 지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끝에 이제 그 필라이트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1967년에 이제 그 멕시코 이제 거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자 해서 이제 신발 이름을 아즈텍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신발 이름까지 물었대요. 뭘 하면 좋겠냐고. 미국 시장에 파니까 미국 이미지에 맞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붙여달라고 했을 때 아즈텍이라고 이제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묘한 또 꼬임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신발 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아디다스. 이제 아디다스가 자신들 신발이 이 올림픽에 대비한 자신들 내려고 하는 신발 이름이 아즈텍이 들어간다. 니들 그 이름 쓰지 마라. 소송을 걸어버리겠다.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아디다스의 규모에 비하면 이제 이 일본에서는 너무 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지어달라라고 이제 다시 재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먼 코치가 이제 필라이트와 이제 직접 만나서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바하먼 코치가 대뜸 이러더랍니다. 멕시코 지역을 이제 정복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야? 하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코르테즈, 스페인 사람과 코르테즈가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발 이름을 코르테즈로 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가 아즈텍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거기를 그 정복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이제 코르테즈라는 신발이 출시가 되고 이 신발이 또 실제로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올림픽 특구의 힘을 입어서 이때 해에 이제 8만 이제 4천 불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 전년도에 2배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 성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쨌든 이제 8만 4천 불 단위까지 가면서 계속 팔리니까 이때가 되고 나서야 잠깐 이제 은행에서도 안심을 하고 조금 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뒤에 가면 또 이제 못 해주겠다는 또 그 상황이 나는데 그 위기 상황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또한 이때 이미 필라이트는 집에서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지하실 가지고는 그 물량, 자신이 또 이제 받은 그 신발 판매 물량을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름하지만 좀 엉터리지만 면적이 넓은 저가 월세 아파트에 들어가서 쭉 이제 신발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모자라게 되니까 이제 마침내는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포틀랜드 그 동부 지역에 어느 허름한 사무실을 빌려요. 넓은 면적의 사무실. 근데 심지어는 창문도 깨져 있고 정말 너무 허름한, 하지만 단지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가 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먹고 살자. 그러니까 필라이트도 지금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살면서 근처에 이제 그 대학교 부속 체육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회사 가서 회계소에서 일을 했다가 다시 사무실에서 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삶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소 회사 이런 삶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무실에 그 이제 밥 우델, 필라이트와도 너무 뜻이 맞고 마음에 드는, 그리고 이 밥 우델은 필라이트와도 대화가 잘 통하면서도 또 존슨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과 기질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아주 유능한 그 재능 있는 직원이죠.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대단한 직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밥 우델이 또 오자마자 뭐 잘 열리지도 않는 창문 같은 거를 이제 그 육상용 던지는 투창으로 이렇게 문고리에 끼워가지고 닫아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사무실을 또 단정하게 또 만들기 시작을 하고, 필라이트도 이제 존슨이 세웠던 그 사무소의 그 디자인을 떠올리면서 이제 아주 허름하나마 사무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깨진 유리창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리가 너무 비쌌대요. 그래가지고 깨진 건 깨진 채로, 그리고 그 지역의 온도는 항상 10도씨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추운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지냈다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배경도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옆에서 또 음악 제작하는 곳이 있어서 오후 4시가 되면 맨날 음악 소리가 들렸고, 또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뭐 대화 소리, 뭐 술주정 소리 뭐 이런 것도 다 들리고 하는 그런 좀 요란한 지역이었대요. 그러면서도 바로 근처에 또 가까운 조그만 술집이 있어서 밥 우델가 원하면 언제든 술집에 가서 금방 술을 마실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소와 이제 회계소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라이트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때마침 존슨도 이제 그 보스턴에 자리 잡은 이제 그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이제 정보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역시 존슨은 영업의 달인이었습니다. 가서 그 또 보스턴 지역에서 이제 원래는 롱 아일랜드 지역에 이제 좀 지으려고 했는데 마라톤 대회 같은 게 열려서 같이 또 자기도 참석한다 달렸다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인근 그 고등학교의 유망주인 이제 남자 학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신발을 팔기로 했고 또 그래서 그 학생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신발을 전해주면서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그 학생이 집에 돌아올 때 보고 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동네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털어놓으면서 여기다가 사무실을 차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사무실 위치는 보스턴에서 매해 이제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슨도 그리고 자기는 그 사무소에서 살 거라고 존슨도 사무실에서 살 거라고 하면서 즐겁게 또 이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바우먼 코치의 또 대단한 이제 업적도 이제 나타납니다. 막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일이 확장되는 게 보이죠. 바우먼 코치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조깅이라는 잡지 관련된 그 책을 쓰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뭐 팔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계약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어쨌든 달리기가 대중화되길 바라면서 쓴 어떤 그 책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걸 출판사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빅히트를 친 겁니다. 조깅이란 잡지 형태로 1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나온 거예요. 사진과 섞여가지고. 그래서 필라이트는 여기서 또 이제 쾌재를 부릅니다. 미국에 드디어 이제 그 달리기 열풍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잡지가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왠지 달리기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남아둬서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냥 거리를 막 마냥 뛰어다니는 그런 걸로 봤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대중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조깅은 아주 좋은 취미다 라고 이제 그 바우먼 코치가 쓴 이제 그 책자가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필라이트가 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우먼 코치가 이런 절호의 기회 때 자신의 신발 회사 광고를 안 해주고 어떤 신발을 신더라도 그냥 달리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대.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저는 너무 섭섭하고 실망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달리기 대중화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신발도 바우먼 코치가 계속 몇 가지 제안해 준 거에 의해서 수정이 돼가면서 더 좋은 제품의 신발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판매량은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필라이트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 밥 우대를 고용할 때도 점심값을 자기가 내려 했는데 지갑에 돈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밥 우대리 이제 돈을 내주고 계속 채용하게 되는 또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마음 아픈 부분에 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필라이트가 앞에 내용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후지산의 그녀, 그 세라,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댔잖아요. 결혼까지 생각했고 이 세라에게 여전히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쭉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필라이트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